인사드리겠습니다. 다운교육의 장발본장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뵙고 설명회를 해야겠지만, 상황인지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대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시국에 설명회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벌써 사실은 지금 세 번째 녹화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상당히 이게 PD들이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힘든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온라인으로나마 그 영재학교 입시를 위한 합격자 분석 설명회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올해 아마 내년쯤 되면 영재학교 입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 이제 신문에서 내년에 올해 11월에 앞으로의 입시 변화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하고 있어서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내년에 이제 입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게 이제 내년을 대비해서 올해 입시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합격자를 분석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그래서 올해 입시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내년도의 입시 변화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성격이 있어서 이 합격자 분석을 통해서 부모님들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를 갔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이제 차분하게 영재학교 오늘 입시 설명회는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이 중2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기초적이거나 이런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 제가 내년도 입시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합격자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입시 분석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이런 차원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간단하게 서울영재고 올해 입시 총평입니다. 다른 건 숫자가 워낙 많아서 부모님들 보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보시면 올해 서울영재고 2단계 430명 정도가 시험장에 나타났다. 서울영재고가 120명 뽑으니까 경쟁률은 한 4대1 정도, 3대1에서 4대1 정도. 아마 이거는 내년에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2020학년도나 19학년도도 거의 경쟁률이 비슷하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꼭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밑에 우발이라는 거. 아마 이제 2학년 부모님들은 우발이 어떤 제도인지는 대부분 아실 거라고 믿고요. 서울영재고의 우발은 지역 우선 선발이라고 하는 거여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27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국의 시도에 13개 지역이 있어서 총 41개 지역인데 그 41개 지역에서 당최 계획은 2명씩 우선 선발을 한다. 그 우선 선발의 기준은 뭐냐면 200등 안에 일단 시험 친 인원 중에 200등 안에 들어야 되고 그 구에서 또는 각 지역에서 가장 잘한 아이 2명을 뽑아주겠다. 200등 안에 들고 1, 2등 하는 아이 요런 아이들은 이제 뽑아주겠다라는 거여서 예를 들어서 저기 울산에 사는 아이가 만약에 199등을 했다. 근데 이 아이가 혼자다. 그러면은 199등 아이를 뽑아주겠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대치동에 있는 또는 강남 3구에 있는 아이들이 약간 불리해지는 효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에는 41명이었는데요. 올해는 당최 계획은 82명으로 뽑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우발을 배출하지 못하는 지역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항상 해보면 한 30개 지역 정도는 우발을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밖의 지역들은 우발을 배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30개 지역 중에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60명 정도가 우선 선발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4명 정도는 과목 우선 선발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캠프 경쟁률입니다. 캠프 경쟁률을 보시면은 작년에 캠프에 나타난 아이들이 195명, 그런데 캠프 경쟁률은 2.4대1. 올해 캠프에 나타난 아이들이 136명인데 2.4대1. 역시 경쟁률은 비슷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영재고가 이제 우발을 많이 늘려버리면 어떤 효과가 생기겠어요? 3단계에서 뽑아야 되는 인원이 줄어들게 되니까 경쟁률이 확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울영재학교에서 그걸 배려해서 작년에는 240명을 2단계 통과를 시켰는데 올해는 200명만 2단계를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캠프 경쟁률이 약 2.5대1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춰준 거죠.
제가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서울영재고 입시가 어떻게 바뀔까 했을 때, 꼭 내년이 아니더라도,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 중에 단계 하나가 생략될 확률이 크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 지필고사를 없애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필고사, 즉 2단계가 없어질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3단계 캠프를 하게 되는데요. 3단계 캠프에서 이 서울영재고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경쟁률을 보면 한 2.4대1, 2.5대1, 2.6대1, 2.5대1 언저리에서 캠프 경쟁률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입시 변화가 일어나도 아마 서울영재고나 이런 학교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를 캠프를 치르는 거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따라서 서류에서 2배수 내지 3배수를 뽑은 다음에 캠프에서 경쟁을 시킬 확률이 높다. 이거를 이 대목에서 부모님들이 읽어낼 수가 있겠죠. 제가 다른 학교들도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2단계 시험이 이제 올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항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영재고 1교시는 지금 문제 보시면 40문항, 간단한 언어, 그 다음에 수학, 과학, 심지어는 사회 독해와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1교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 아마 2단계 시험이 없어져도 1단계 영재성 평가는 아마 캠프에서 계속 치르게 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아이들이 기본적인 언어 능력, 독해 능력, 그 다음에 수리 능력, 이런 기본적인 능력들은 잘 갖춰나가야 된다. 이런 포인트들을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서울영재고는 수학과학을 문항수를 보시면 수학이 총 3문제, 과학이 지금 8문제 이렇게 올해 나왔는데요. 부모님들이 이제 오해하시지 마셔야 될 게, 서울영재고는 항상 과학을 가장한 수학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문항수로만 보면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과학이 거의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학 문제를 이렇게 문항수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110분 동안 6문제를 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00분 동안 5문제를 푸니까 한 문제당 길어야 한 15분 정도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15분에서 20분 사이에. 그러면 그 대문항 하나에 소문항 3개씩 달려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문제를 보자마자 좀 이렇게 독해를 해서 아이들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서울영재고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K모 유형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특별히 K모 2차. 그래서 K모 학원들 같은 경우는 K모를 꼭 해야 영재고를 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 유형이 다르고요. K모를 했기 때문에 영재고를 붙는 건 아닙니다. 그냥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영재고를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유형은 조금 다르다. 그리고 합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K모상이 있는 건 맞지만 그거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지, 거꾸로 말하면 K모상이 없는 학생들, 있는 학생이 떨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고 없는 학생이 붙은 사례도 굉장히 좀 많다라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제가 물리를 가장한 또 과학을 가장한 수학 문제가 서울영재고는 항상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대표적인 문제죠. 보시면 전구에 불 들어오고 그러는 거니까 같으니까 물리 문제 같지만 사실은 이게 정수 문제입니다. 제가 정수 문제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 아이들의 답안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 학원에 어떤 합격한 학생이 와서 복귀한 답안이 굉장히 깔끔하죠. 보시면 굉장히 좀 탐나는 답안. 제가 봐도 이 학생은 정말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이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는 답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답안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저기 밑에 부분 답이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확대해서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좀 대표적인 이상한 기호가 있죠. 타우처럼 생긴 1, 2, 3. 이게 이제 정수론 기호인데요. 이 아이는 정수론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서 34개 이렇게 답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답이 하나 틀렸습니다. 답은 33개인데요. 어쨌든 그래도 너무나도 탐나는 학생 중에 하나죠. 자, 이것도 합격한 학생입니다. 사실 근데 답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거 딱 나와 있고, 두 번째 거는 50% 정도밖에 맞추지 못했어요. 정확한 정답은 답이 기억나지 않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답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틀린 걸 아니까 자기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기 싫어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빨간색으로 된 거는 저희 선생님들 글씨고요. 그 이제 아이는 검은색으로 한 게 아이의 답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주 깨끗하죠. 이 학생은 풀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어떻게든 쓰고 나왔어요. 답은 둘 다 틀렸어요. 이렇게 한 학생입니다. 제가 재밌는 거 왜 이 지금 세 개를 보여드렸냐면 이 세 개의 아이가 전부 다 영재고 붙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두 명은 우발이 된 아이고 한 명은 우발이 안 된 아이예요. 부모님들 생각에는 어떤 아이가 우발이 되고 어떤 아이가 우발이 안 된 것 같으세요? 정답은 이 아이가 우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에요. 제가 이제 직접 가르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발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구심이죠. 이렇게 답안 굉장히 훌륭하고 이런 학생인데 왜 우발이 되지 않았을까? 부모님들이 여기서 의문을 좀 가지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이 강남 지역에서 우발된 학생이 둘 다 이제 강남 지역 학생인데 강남 지역에서 우발된 학생인데 이 학생은 정말 글씨 보세요. 뭐 그렇게 잘 쓴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열심히 쓰고 나온 거죠. 이 학생도 비슷합니다. 정확한 정답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변별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난이도가 세서 제가 가채점을 쫙 해보니까 맞은 애들이 거의 정확한 답으로 맞은 아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변별이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서 실제로 변별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옛날에는 막 이렇게 정수론 같은 거를 써가지고 정확히 이렇게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그랬는데 최근엔 살짝 의심이 됩니다. 과연 이런 답안을 영재학교에서 선택을 하는지. 영재학교가 서술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행을 안 한 학생들을 뽑자면 다 뽑을 수는 있습니다. 서울영재고가 아까 우발제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우발제도의 취지는 뭐냐면 서울에서 강남에서 사교육을 받은 50등 아이, 서울영재고를 친 시험 본 학생들 중에 50등 한 강남 지역 아이하고 저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180등 아이하고 누가 더 훌륭한 아이냐라고 했을 때 뭐 사실 50등 한 아이가 더 훌륭한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우발제도의 취지는 뭐냐면 사교육을 열심히 받아서 이미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성적이 높은 것보다 아직은 덜 완성됐지만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뽑겠다라고 하는 게 우발제도의 취지거든요. 올해는 사실 우발제도의 취지를 보다 좀 더 살리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너무 완벽하다고 해야 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가 정수론을 사용해서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근데 정수론을 사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답이에요. 그게 33가지가 답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묘하게도 하나가 중복이 됩니다. 근데 이 정수론을 깔끔하게 사용하게 되면 그 중복된 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 노가다를 해서 풀게 되면 이 중복된 거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은 그걸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이것도 굉장히 저는 훌륭한 답안이긴 한데 올해 제 느낌에는 오히려 그런 그 규칙성을 발견해서 중복을 제거하고 찾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해가 아닌가라고 하는 게 사실 저 올해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이거 보면서 이거 부모님들한테 꼭 그 내년에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시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변별이 있었던 문제가 이 물리 문제 같아요. 다른 문제들도 제가 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발진 학생들에서 변별이 가장 컸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문제 같이 생겼는데요. 전자기 유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아까 강남 지역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죠. 근데 우발은 사실 안 된 학생의 답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강남 지역에서 우발된 학생의 답이죠. 그 다음에 요게 송파 지역에서 우발된 학생의 답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걸 느끼실지 잘 모르겠는데, 자, 네, 어떤 이제 서술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영재학교에서 원하는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씨 잘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뭐 글씨 잘 쓰고 이 학생도 글씨 잘 쓰고 사실 이건 그냥 알아보기 정도로 쓴 거잖아요. 근데 영재학교에서 서술은 정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 선생님이 채점해 놓은 거 보시면 1번은 90%를 맞았다 이렇게 써놓은 게 이거를 설명하는 논리가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가 정확해요. 그리고 새끼 2번도 거의 동일한 아주 좋은 논리를 가지고 문제 핵심을 잘 파악을 해서 썼어요.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 1번하고 2번을
사실 점수를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 부분 점수 약간 줄 수는 있는데 여기서 거의 한 10에서 20점 차이가 난 것 같아요. 두 학생하고 이 학생하고 다른 건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1, 20점 차이가 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 쓰긴 하였으나 포인트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수를 주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영재학교 서술은 이와 같이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글씨도 사실 잘 쓰는 건 좋긴 하지만 글씨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서술에 대해서 염려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학생의 심리적인 특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가르쳤으니까 이 학생이 완벽하지 않으면 뭔가를 쓰기를 좀 두려워하는 학생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논리가 완벽해야 이걸 쓰기를 좋아하는 학생인데 사실 서울영재고는 항상 새로운 문제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자기가 알고 있지 않더라도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논리를 정확하게 서술을 해서 뭔가를 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사실은 서술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모토인데요. 아이를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는 어떤 문제를 제출을 하도 그거에 알맞는 논리를 만들어내서 아이들이 서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거는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아이들이 정말 처음 보는 문제를 봐서 푸는 게 아니라 그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 그 논리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한 논리가 뭐고 이게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갖게 만드는 게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캠프입니다. 자, 제가 작년 캠프하고 올해 캠프 두 개를 같이 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하루로 캠프가 줄어든 거 아마 부모님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루로 줄었을 때 뭐를 뺄까? 뭐를 집어넣을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하루 만에 아이들을 변별하려면 일단 변별력이 높은 활동들을 넣어야겠죠. 그죠?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서울영재고 2단계가 없어지고 3단계를 가지고 뽑아야 된다면 서울영재고에서 뭐를 중요시하게 취급하는가 이거를 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고 뭐가 핵심 포인트인가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작년하고 거의 똑같이 했어요. 다만 조별활동이라는 게 빠졌죠. 그리고 창의설계라고 하는 지필 형태의 시험, 그 다음에 실험 점수, 그 다음에 인성면접 아주 간단하죠. 인성면접을 떨어진 아이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이렇게 해서 점수가 다 배점이 있고요. 이것들이 서울영재고가 어떤 학생을 뽑고자 한다라는 느낌을 부모님들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들인데 자칫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창의설계라고 하면 어떤 학교 제가 보니까 어떤 학원 보니까 아이들을 막 캠프 준비시킨다고 면접만 드립다 준비시킨 학교가 있는데 그것도 심층면접. 사실 서울영재고는 심층면접이 3년 전부터 사라졌습니다. 이게 창의설계라고 하는 부분이 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필 형태이긴 하지만 문제 유형 자체가 그냥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닙니다. 이제 올해 서울영재고에서 나온 이런 문제, 이게 수학 문제죠. 이게 이제 공간 쪽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서울영재고는 공간도형 문제를 좋아합니다. 이게 공간도형이 아이들이 이제 공간적인 직관력이 있는 아이들이 영재 아이들이 많거든요. 머리를 좀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케모 주제하고 좀 달라요. 1차에서는 평면도형이 나오는데 케모 2차에서는 공간도형 잘 안 다루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영재학교 시험에서는 공간도형 문제가 나와버리니까 사실 아이들이 잘 훈련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좀 풀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과학도 이게 이제 창의 설계 문제인데요. 보시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전동 바이크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퀵보드 이거를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것인지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원리를 해서 뭔가를 설계할 수 있는 것 이제 핸들이 부러지거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해서 자기가 한번 이거를 설계해 보는 거예요. 자, 이거 설계한다는 거는 굳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평가하는 게 이 3단계 창의 설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3단계 창의 설계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막 문제를 만들어라 이런 문제를 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영재학교 입시가 2단계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런 유형들을 잘 연습시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게 이제 첫 번째 캠프에서 있고 그 다음에 캠프로 하게 되게 되면은 이런 실험 보고서 같은 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아이들이 이제 이번에 합격하기 전에 이제 아이들 캠프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캠프 준비시킨
아이들의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서울영재고의 캠프에서는 보통 두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이제 A와 B의 관계를 구하는 실험을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킨 겁니다. 옛날에 이제 서울영재고에서 나온 캠프를 리뷰를 시키면서 제가 아이들 연습시킨 건데 아이들 잘 썼죠. 대부분 아이들이 서울영재고 좀 갈 정도의 아이들이 다들 잘 씁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해온 거는 부모님들한테 퀴즈를 내고 싶은데 얘네들 다 합격한 애들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우발로 합격한 애들일까요? 그 다음에 캠프로 합격한 애들일까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이렇게 잘 쓴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럭저럭 뭐 못 쓴 것 같지도 않죠. 근데 사실 아이들이 이 정도 쓰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전부 다 우발된 학생들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있게 된 게 이게 이제 마지막에 2단계 발표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캠프를 쫙 했는데요. 애들 거를 걷었어요. 그리고 이제 야 이거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첨삭해서 돌려줄게 그래놓고 이제 했는데 2단계가 발표가 된 거죠. 얘네들이 우발이 되는 바람에 제가 돌려주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남아있길래 재밌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부모님들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자신감을 가지시라.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우발된 학생들이다. 이 정도만 돼도 아이들이 우발이 된다. 그러니까 영재학교 입시를 너무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얘들 다 우발된 학생들이고요. 우리 아이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아이들 다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우발된 학생들이 보시면 굉장히 성실한 학생들이다 라고 하는 거를 뭐라도 막 열심히 썼죠. 뭐 실험 과정 뭐 나름대로 쓰고 이런 학생들이 올해 우발된 학생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이제 2단계 저희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봐요. 그래서 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저희들이 막 400명, 500명 지역하고 같이 해갖고 보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렇게 못하고 한 300명 정도 시험을 봤습니다. 그 아이들의 성적 분포 중에 서울영재학교 최종 합격한 아이들의 수학과학 성적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은 한 7%,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는 한 13%, 15% 아이들이 됐고요. 최하점으로 가면 한 40% 정도의 학생, 이 학생도 영재고를 지금 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잘 보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이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시험을 치게 되면 사실 한 7, 80%는 영재학교를 크게 무리 없이 붙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재밌는 자료에서 역시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영재학교를 준비하다 보면 저희 학원에서 모의 캠프라는 걸 해요. 그래서 모의 캠프는 뭐냐면 이제 실험하고 뭐 그 실험이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영재학교에서 실제로 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평가 위주로 하루를 딱 잡아서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하루를 잡아서 그런 모의 캠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수학 창의 연구 설계, 그 다음에 과학 실험, 그 다음에 글쓰기 점수를 서울영재고처럼 배점을 해가지고 쭉 소팅을 한 거예요. 총 한 25명인가? 요 아이들, 캠프한 아이들 성적을 제가 소팅을 딱 해갖고 가져왔습니다. 이 노란색이 합격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지금 색칠하지 않은 아이들이 좀 떨어진 아이들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는 어떤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서울영재고가 2단계 시험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부모님들 느끼실 수 있는 거는 성적대로 되죠. 성적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특별히 이제 맨 위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사실 운도 약간 따라주긴 하는데 이 학생이 이 1등을 했잖아요. 모의 캠프에서 1등을 한 거거든요. 모의 캠프에서 1등을 하게 된 게 하필이면 그 모의 캠프 때 그 수학 문제가 공간 도형 문제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영재원이나 뭐 이런 거 다니면서 공간 도형에 관한 소논문도 쓰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민유철 쌤이 이 공간 도형 문제를 냈는데 뭐 개수 세는 문제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개수 세는 문제를 얘처럼 완벽하게 세는 아이는 처음 봤대요. 그래서 수학 점수가 다른 아이들하고 거의 탁월한데요. 그런데 과학은 뭐 그닥 높진 않았지만 이 아이가 서울영재고 캠프를 통해서 이제 붙은 사례가 됩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고요. 제가 땡땡땡이라고 밑에서 세 번째 땡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제가 이름은 쓰진 않았는데요. 중학교 2학년들은 어느 정도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는 서울영재에서 좀 더 특별한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들은 뭐 크게 성적이 좋으면 무리 없이 붙는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온 거는 2단계 시험과 3단계 시험이 있는데 아마
이제 영역비에서 지필고사를 없앤다면 2단계 시험을 없앨 확률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 3단계 캠프를 통해서 뽑아도 아이들은 이렇게 소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영재학교 입시가 너무 불필요한 단계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시는 틀림없이 바뀔 것이고 3단계만을 통해서도 충분히 뽑을 수 있고 중요한 거는 그 3단계를 친다고 했을 때 서울영재고 2교시에 2단계에 있었던 1교시 영재성 평가 문제는 반드시 치를 거다. 제 예상은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이제 부모님들이 서울영재고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영재고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은 이런 부분들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경경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경재고는 사실 조금 서울영재고보다 조금 더 이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서울영재고는 이렇게 큰 이변은 없어요. 우수한 학생, 워낙 경쟁률이 이제 상위권 아이들이 골라서 가다 보니까 상위권 아이들은 거의 좀 잘 붙는 시험이 됐고, 근데 이제 올해 경경재고가 옛날에 비해서 그 합격생 수를 지원자 수를 보시면 3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거의 올해 입시 지도학, 그러니까 입시 결과 가장 좋은 학교가 올해 저희들이 경경재고입니다. 합격률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그래서 경경재학교가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경재고가 올해 조금 상위권 아이들이 떨어진 아이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따가 합격생 분석하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경쟁률 아마 이게 내년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캠프 경쟁률이 1.5대 1, 이건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마 이제 2단계 시험이 없어지고 만약 3단계 캠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요거 이제 2배수 정도로 조금 더 늘릴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요 정도 에서 아이들을 선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험 시간이 작년에 수학이 1교시가 120분이었는데 올해 90분으로 약간 줄였고요. 2교시가 120분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특이할 점은 수학과학을 같이 본다는 거고요. 서울영재고처럼 1교시는 단답형 위주로 되고 2교시는 서술형 위주로 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또 경경재고 서술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올해 서술형 문제를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답이 정확히 있는 문제들인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영재학교 입시는 자칫 잘못하면 말이 안 되는 말들을 막 쓰는 게, 그러니까 막 창의적인 말이라고 해서 쓸데없는 말들을 쓰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와 같이 문제 포인트와 포커스가 정확히 있는 논리적인 답안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부모님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이번에 서울 경경재고 통과는 저희가 가채점 결과거든요. 경경재고는 1교시 단답형은 정확한 정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고 틀리고가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채점해 본 결과인데 가장 잘 본 아이가 거의 한 7, 80점? 과학 같은 경우입니다. 수학은 약간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못 보고 다 2단계, 이게 최종 합격한 아이들입니다. 최종 합격한 아이들이 가장 못한 아이가 이제 10.5, 그러니까 한 59점 정도 맞은 아이가 이 정도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경재고 2단계는 한 지금 올해 상황으로 보면 한 5, 60% 이상을 풀면 거의 무리 없이 영재고를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캠프를 부모님들이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박 3일 했을 때 경경재고 캠프보다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근데 경경재고에서 하루짜리 캠프를 하면서 반드시 한 게 있다는 거죠. 그거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수학 지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성면. 인성면접은 아주 사실은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변별이 크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아이들이 인터뷰를 다 해봤는데 크게 무리 없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학활동이 조금 주목해 보실 부분인데 작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경경재학교는 자기주도 탐구활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한 가지 주제를 동영상도 보고 애들하고 토론도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완성된 어떤 거를 만들어내는 게 경경재학교의 특징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런 아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경경재학교가 이건 에피소드인데 이틀 전에 경경재학교가 하루 하면서 4시쯤에 캠프가 끝난다고 하더니 이틀 전에 공지를 해가지고 6시로 끝나는 시간을 조절을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지? 굉장히 조금 궁금했는데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과학 활동은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 시험 보고 그냥 애들 보낼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이 경경재고의 고유한 어떤 특징을 유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뭐냐면 주제를 하나 던져주고 그래서 그 놀이기구에 관한 거예요. 여러 가지 스포츠에 관한 거에서 다양한 스포츠 영상을 보여주고 거기에 이제 과학적 원리를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가 그러면 스포츠를 하나 고안해봐. 근데 자기 아이디어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디어를 포스트잇에 써. 그래서 포스트잇을 쫙 붙인 거예요. 비대면. 자, 포스트잇을 쭉 붙이고 돌아가면서 그 포스트잇을 보게 한 거예요.
다른 학생이 쓴 걸 본 거죠. 경기학주는 이렇게 과학 활동을 통해서 다른 학생을 듣고 자기 주도 탐구 활동이래. 이런 거를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보다 나은 답안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 전반적인 과정을 평가하는 게 과학 활동입니다. 그래서 경영대학은 아마 캠프가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유형을 계속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아까처럼 모의고사 분석 자료를 보시면 아까 서울보다는 조금 경영지구는 우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생 학생들의 범위가 있고요. 한 50%대에 있는 학생들, 모의고사 그러니까 한 절반쯤 하는 학생들도 올해 붙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절반쯤 되는 학생들이 붙은 사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학생들이 떨어진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제가 이제 과학 활동은 사실 점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학 점수화가 가능한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경경재고 모의 캠프를 했던 아이들의 그 성적표를 쫙 제가 소팅을 한 거예요. 수학 성적표입니다. 성적이 조금 안 좋은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떨어졌죠. 그러니까 아마 2단계 점수도 이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 위에 있는 2명의 학생이 떨어진 사례가 있는 굉장히 조금 아까운 학생들입니다. 사실은 서울영재고를 써도 붙을 만한 급 아이들인데 경경제학교에서 좀 오래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경경제학교 시험은 서울영재고만큼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하는 학생이 난이도를 밑에를 낮춰서 그냥 쓴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난이도 면에서 유리한 점이 사라져요. 난이도가 아예 높으면 상위권 아이들한테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수를 적게 하는 학생이 유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위권 학생들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에 맞게 너무 하향지원하거나 그러지 말고 자신있게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떨어져도 사실 이 학생들은 저는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해서 아마 대학에서 다시 다 만난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한테도 한번 도전적으로 해보고 그래서 서울영재고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맞는 학교를 잘 선택을 해서 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저런 학생들이 떨어지게 된 게 제가 들려오는 후문인데 이거는 제 제자 중에 이제 경경재고 올해 붙은 아이가 와서 일러주는 얘기인데요.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번에 입학생 중에 어떤 놈이 생활기록부에다가 뭐 옥스토비를 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활기록부를 옥스토비 화학 있잖아요 일반 학체 그걸 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올해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게 이제 아까 서울영재고의 우발제도하고 맥을 좀 같이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한 티가 나는 것들을 올해 그렇게 썩 좋아한 입시의 분위기는 사실 아닙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모님들 내년에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점점 길어질 것 같아서 대전영재고부터는 좀 빠르게 부모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험장에 나타난 인원 470명이고요. 90명 뽑기 때문에 대전영재고 절대 쉽지 않고요. 우발도 작년에 비해서 좀 점씩 우발도 한 20명씩 뽑다 보니까 사실 캠프를 통해서 붙는 것도 만만치 않은 학교가 대전영재학교입니다. 네, 참고로 보시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시간 물화생지 골고루 내는데요. 제가 볼 때 올해 대전영재고는 수학에서는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습니다. 시간을 작년보다 코로나 때문에 30분을 줄이면서 문항수는 그대로 내는 바람에 들려오는 후문에 의하면 이번에 대전영재고 수학 그러니까 2단계 통과한 아이들의 가장 최하 수학 점수가 25점이랍니다. 그리고 과학은 50점이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수학하고 과학을 단순 합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단순 합산할 때는 변별력이 어디서 생기냐면 오히려 쉬운 과목이 있어요. 실수하지 않았을 때 변별력이 생겨버린다는 것 이것도 부모님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과 관련된 약간 올림피아드 문제하고는 차이가 좀 보이시죠? 반면에 이런 문제들은 불연 문제인데 그냥 아이들이 평소에 공부했던 대로 모의고사 문제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서요. 기본적인 실력들을 잘 갖추고 있으면 시험 볼 수 있다. 뭐 이런 시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캠프. 대전영재고는 이번에 캠프를 이렇게 봅니다. 캠프 가서 하는 게 별도로 아니라 시험만 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시험 성적이 딱딱딱 있어서 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역시 대전영재학교가 앞으로의 입시 변화를 대비해서 좀 준비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탐구 활동이나 탐구들이 영재학교 입시가 변형됐을 때 훨씬 좀 중요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기초적인 수학 역량과 과학 역량은 여전히 평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단계 저희 모의고사 성적표 분석한 거고요. 아까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떤 아이들이 영재학교를 가는구나 이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00명이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한 20-30%대에 있는 학생들은 대전영재고로 충분히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제가 모의 캠프를 한 성적 결과입니다. 그냥 끝까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빨간색이 떨어진 아이들이고 노란색이 붙은 아이들이고 하얀색은 다시 이제 아직 부모님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부모님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상위권은 거의 안 떨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모의 캠프를 똑같이 했거든요. 영재학교에서 준비하는 캠프 유형으로 그대로 했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서울영재하고 비슷한데요. 이와 같이 캠프에서 어떤 평가를 하게 되게 되면 그게 2단계가 없어지건 지필고사가 없어지게 되건 사실 좋은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선발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셔서 지금부터 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과학영재학교, 대전영재학교 비슷하고요. 오히려 올해 경쟁률이 가장 이득이었던 경기와 비슷하게, 경기와 유사하게 경쟁률 부분에서 여러 가지 유리했던 학교가 한국과학영재학교다. 시험은 수학이 180분인 걸로 보아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합격의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 문제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어떤 특이한 문제여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하는 말이 조건이 빠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답을 정확하게 구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이런 문제를 예전에도 비슷한 문제들을 낸 적이 있는데 조건을 빼먹고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계적으로 풀었거나 이런 학생들은 좀 어렵겠죠.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과학영재학교도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아마 각 학원마다 상위권들이 일부 떨어진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도 한 명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학생인데 그 아이가 떨어진 사례가 있는데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뭐 비교도 안 되는 학생들이 다 붙었는데 떨어진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 제가 이제 서울영재고를 차라리 봤으면 붙었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아쉬운데 부모님이 한국학 이제 지방인데다가 그래서 이제 한과영을 그냥 쳤는데 학교에서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충분히 붙을 수 있는데 시험도 잘 보고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잘 봤는데 우리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이 아니었다고 한대요. 이게 참 난감한 표현이죠.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시험만 잘 보는 학생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아실 수가 있고요. 한과영이 원하는 인재상은 정말 붙은 아이들 보면 전반적으로 괜찮은 학생인 건 맞아요. 성적도 괜찮고 성격도 좋고 떨어진 학생이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아마 답안에서 뭔가 선행과 관련된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자신의 의도치 않게 표현한 게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요. 그래서 어려운 용어를 써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보다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게 중학생이 쓸 수 있는 용어들로 답안을 작성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답안이 아니겠나. 점자 이게 이제 아까도 보시면 대전은 어차피 시험이니까 큰 차이가 없었는데 서울이나 경기나 한국이 좀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보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캠프는 여러분 뭐 올해 한과영이 아주 짧게 했어요. 뭐 반나절밖에 안 해가지고 그냥 과학 면접, 수학 면접 이제 면접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풀이입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풀이여서 뭐 그냥 화학 전통적으로 이제 한과영은 화학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데 수학하고 약간 결합된 화학 문제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사실 과학은 조금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문제들 풀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여기에서도 변별이 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과영은 전체적으로 수학을 조금 잘하는 학생들, 과학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창의성 있고 성실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한과영을 요즘에 붙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단계 성적 분포는요, 올해 한과영이 제일 수월했어요, 솔직히. 다른 학교보다 평균대로 보면 한과영이 조금 수월한 4개의 학교 중에는 좀 수월한 편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옛날에 비해서
인기가 많이 올라가서 아마 부모님들이 지금 보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세종예술영재학교는 옛날에는 뭐 그냥 준비 안 하다가 갑자기 3월달에 와가지고 한번 준비해볼까 그러다가 붙은 아이들도 꽤 많지만, 이제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차분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좀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 문제가 어렵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시험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문항수가 굉장히 많죠. 문항수가 많다라는 것은 사실 간단한 문제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수학도 보시면 수학 1교시, 3교시에 심화 수학까지 해가지고 수학 배점이 굉장히 높은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수학 배점이 높고, 그러니까 아까 한과형도 수학이 굉장히 중요했죠? 세종예술영재학교도 수학이 좀 중요한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대전하고 이런 대학교는 1대1로 그냥 합산을 하니까 그렇고요. 예, 문제들은 그냥 평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캠프를 얘네들도 반나절 했거든요. 그래서 캠프에서 뭐가 나왔는지 앞으로 중요한 거니까, 작년에는 막 인성 120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가지고 막 탈탈 터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변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같이 짧은 시간에 해야 될 경우에 면접을 대폭 줄여버리고 오히려 과학지필과 수학 심층 면접 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를 보시면 나름대로 학교에서 이제 우선 학생들을 선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2단계 지필이 없어도 3단계만으로 충분히 뽑을 수 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한국과학영재학교하고 전혀 합격한 학생들 분포를 보면 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좀 그 성적이 가장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고, 커트라인으로 보면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조금 뒤에 있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재밌는 자료에서 그런데요. 그때 모의캠프 한 아이들 수학 지필하고 과학 창의 설계 문제, 지필이죠. 저희 그걸 점수화해가지고 쭉 소팅을 한 건데요. 역시 노란색이 붙은 아이들이고 빨간색이 떨어진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수학과학 점수를 합쳐서 소팅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수학만 소팅을 했을 때는 이게 노란색이 지금 합격한 아이들인데요. 이게 세종예술영재학교, 그래서 올해 수학이 중요했다는 거를 부모님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의캠프 했을 때 맞은 건 다 맞고 틀린 건 거의 틀려서 변별이 있었던 문제들, 맞고 틀리고가 거의 좀 했던 문제를 제가 9번, 11번 저희 모의캠프 문제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변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학선생님한테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떤 문제야? 그랬더니 두 문제를 보내오셨어요. 그럼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데? 라고 했더니 저희 김기훈 수학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대전에 올해 기출문제를, 대전이 10문제 정도가 A급 수학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을 내거든요. 그게 다 맞으면 30점인데 대전영재고 2단계 통과한 아이들의 그 최하점이 25점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대전영재고 그 합격한 아이들의 평균 점수가 27점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수학생들 너무 어처구니 없게 계산 실수를 애들이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종예술영재학교, 대전영재학교 다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학교가 어디 학교를 가야겠다고 딱 마음 먹는 순간 지나치게 어려운 경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매달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때는 확실하게 풀어서 자기가 실수하지 않게 만드는 게 좋은 입시 전략이다. 이 부분은 꼭 명심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촘촘하게 잘 관리하면서 수학을 접근해주지 않으면 사실 이 세종 또는 대전은 합격하기 어려운 학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칫 실수를 해버리면 틀려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따가 저희 김경호 원장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예술영재학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합격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학교고, 왜냐면 정원이 좀 적고 지역 우선 선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학교다. 그래서 올해 합격한 아이들 보면 상당히 우선 학생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조금 어설픈 학생들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문항수 많죠.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딱 보시면 거의 교과서 수준의 문제들인 거를 부모님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캠프도 올해 반나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할 수는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지필, 과학 지필, 인성 면접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변별하고자 했다. 이런 식의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단계, 3단계 중에 하나가 없어져도 아이들을 충분히 선별할 수 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부모님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인천의 최종 예술 합격한 아이들의 2단계 모의고사 성적 분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뭐 한 30-40% 이내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영재학교도, 대구영재학교는 부모님들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90명밖에 안 뽑는 데다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그 대구영재학교를 많이 지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서류 우선 선발이라는 거를 20명을 하기 때문에 서류 우선 선발의 대상자들은 교과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거의 전반적으로 항상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100분 100분 해서 시험 문제가 골고루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올해 서술형이 나왔다는 게 특기할 부분이 아마 이것도 앞으로의 입시 변화를 대비해서 서술형을 보기 시작한 것 같고요. 서술형이라고 하면 또 부모님들이 걱정하실까봐 서술형 문제를 제가 가져왔는데 그게 2009년에 나왔던 서울영재고에서 나왔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로 해서 아이들이 이런 걸 잘 연습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서술형에 정답을 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캠프도 작년에는 거의 캠프에서 놀다 왔는데 올해는 캠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아이들을 지필평가, 그 다음에 심층 면접 이렇게 아이들 나름대로 변별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부모님들 어떤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광주영유학교도 거의 비슷합니다. 광주영유학교는 지역 아이들이 있어서 전국 단위에서는 45명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역시 경쟁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시험, 과학시험 거의 동일하게 비슷하고요. 영향력도 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캠프 문제도 작년 이것도 시간이 줄면서 이렇게 심층 면접, 인성 면접, 개별 활동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아주 긴 시간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너무 길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최종적으로 합격한 아이들의 모의고사 성적 분포고요. 저희 학원에 합격한 학생 115명을 분석한 자료를 지금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완벽하게 모든 학생들을 포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입시 지도를 하면서 현장에서 올해 느낀 것들을 좀 드리는 말씀이고요. 합격자 분석한 걸 보시면 전반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이 이게 평균값이기 때문에 커트라인은 이제 50에서 70%까지 내려가는 학교들이 있지만 주로 이제 50% 이내 들고 모의고사를 60% 50% 이내 듣는 학생들이 어지간히 시험을 치르면 영재학교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하면 영재학교를 붙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우발된 학생들의 100분위가 이 정도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이거는 모의고사 전체 300명 중에 모의고사 성적 분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들한테 꿈과 희망을 드려야 돼서 서울영재고 우선 선발된 아이의 상담 기록입니다. KMO 2009년 1월 10일 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죠. 그때 작년에 영재고반에 들어오기 전에 영재고반 문의를 하셨어요. 그때 이 아이의 진도 상황이고요. 이 아이는 최종적으로 서울영재학교에 우선 선발이 된 학생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잘 준비하시면 1년 정도면 어떤 영재학교든지 가고요. 그 다음에 경경제학교도 있어요. 경경제학교도 지금 상담 일시가 비슷하죠. 그리고 이 학생이 경시는 2018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과학은 거의 하지 않았고요. 그냥 아예 영재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저는 입시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입시하는 영재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농담이 아니고 선행을 많이 한 학생이 아니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되는 학생들입니다. 어차피 선생님들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거를 자기주도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많이 노력하고요. 지금 당장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아이들을 뽑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내가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또는 너무 선행을 많이 달려가지고 이젠 됐어 이런 학생들도 저는 사실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거꾸로 지금까지 안 달렸기 때문에 난 떨어질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곤란한 생각입니다. 중학생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차분하게 좀 잘 준비하면 영재고 충분히 붙일 수 있고요. 다운 교육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어떤 부모님이 무슨 학교를 갈지를 점을 보신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 점 볼 돈 저를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내가 그랬는데 훨씬 더 잘 맞춰서 아이들을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영재고를 한번 도전할 수 있는 1년이 되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영재고 준비하는 과정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버거운 것 같아도 아이들이 나중에 뒤돌아서 제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은 선생님 영재고 준비할 때가 가장 좋았어요.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굉장히 좀 어수선한 시기지만
저희들이 착실하게 잘 준비하는 게 내년에 영재고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입시가 변하면 그거에 맞게 저희들이 잘 조절해서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